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감기와 같은 병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데 50대 이상의 남성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쌀쌀한 겨울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신체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소변량을 늘려 면역체계뿐만 아니라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소변 세기가 전보다 약해지며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란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 소변 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당장 고통은 없어도 점차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의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전립선 MRI를 시행하여 현재 증상의 정도와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양성 종양 등 부수적인 병변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크게 배뇨 증상과 저장 기능의 문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배뇨 증상은 소변 보는 것이 불편한 증상입니다. 이는 소변이 가는 길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소변 보기가 힘들다, 소변 보다가 끊긴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저장 기능의 문제는 방광 기능의 문제입니다. 소변 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방광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민감해지면서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못 참는 긴박뇨, 밤에 깨서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뇨,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로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전립선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전립선 동맥을 차단하여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로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시술 도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검사에서 전립선 MRI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혈관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해서 전립선 동맥이 없는 경우, 전립선암 등의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본원 경험상 사전검사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경과관찰 또는 조직검사 시행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전립선 동맥 색전술보다는 다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권유합니다.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거리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만약 증상이 의심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병의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최원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절대적인 양은 감소하게 되지만 전환 효소의 양은 증가하기 때문에 활동형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경우에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비만이나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수술적 치료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는 요도를 통해서 전기 칼이나 레이저를 넣어서 좁아져 있는 소변 가는 길에 구멍을 파서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또한 홀랩이라고 해서 요도를 통해 레이저를 넣어서
전립선 조직을 드러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이 있는데요. 유로리프트라고도 하고요. 요도를 통해서 가는 실을 넣어서 좁아져 있는 요도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마치 커튼을 열어 젖히듯이 묶어놓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이 시술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색전술의 경우에는 전립선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을 막아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섭취하여 내장 지방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기, 과음하지 않기, 자극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 커피 등의 섭취를 삼가기,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약 중에서 콧물이나 코막힘 등에 쓰이는 약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흥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배뇨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하실 때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주기적으로 전립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병을 키우지 않게 너무 늦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적합한 치료를 하신다면 그동안 불편하셨던 소변 증상이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